궁금한 게 많아 와이와이 모르는 게 많아 와이와이 와이쌤과 함께하는 신나는 탐구 시간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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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자, 이제는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관찰 기억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어딘가에 딱 갔을 때 그냥 대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탐정 같은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은 여러 가지 확인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기억을 하죠. 나중에 혹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물어보겠죠. 당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저 모르겠는데 핸드폰밖에 안 했는데. 이러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뭐가 있나 다 한번 기억을 해본 친구들은 단서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 충분히 한번 쫙 봤을 테니까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몇 시인지 봤나요? 자, 어딘가에 왔을 때는 시계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언제쯤이었나. 그래서 자주 내가 시간을 확인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아주 그런 소양이 높은 친구들이 이렇게 과학사관이나 탐정이 될 소양이 높은 친구들입니다. 몇 시인지 본 친구들 1시 30분. 근데 오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오전 1시 30분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있을 만한 시간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1시 30분 정도가 됐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몇 월달인지 본 친구 있나요? 자, 9월달. 그리고 남아있는 방은 2개였어요. 걸려있는 키가 있었죠. 그럼 방이 2개밖에 안 남았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몇 층짜리 건물이었는지, 자,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다 확인하는 친구들도 있죠. 자, 층수가 5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1층이 있긴 하지만 거의 층수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통 위에 층 건물로 5층 건물이에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안경 쓴 손님이 머물 방이 몇 층인가? 그러니까 층으로 물어봤으니까 층으로 대답을 해요. 어떤 친구들은 그 키의 번호를 기억을 해서 키 번호를 얘기한 친구들이 있는데 층을 물어봤으면 층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몇 층이죠? 302호면은 3층이 되는 겁니다. 자, 건물의 100단위 숫자는 거의 대부분이 그 층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1407호예요. 1407호. 그러면은 몇 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14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거를 여러분이 맞추면은 정말 진짜 기억력도 뛰어나고 분석력도 뛰어난 친구인데요. 자, 사람은 이 안에 전체 몇 명이었는지,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와, 이걸 여러분이 맞췄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8명이었습니다. 자, 놀랍죠? 이게 왜 8명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여기 1명, 2명, 3명, 4명. 이게 머리카락이 보이네요. 4명, 5명, 그리고 6명, 7명 하고, 여기도 얼굴과 귀가 좀 보여요. 그래서 8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숨겨진 사람까지도 다 발견했다면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눈썰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과학수사의 시작은 사실 세심한 관찰에서부터 시작돼요. 어떤 수사, 그러니까 범인을 잡고 하는 데는 무조건 과학수사관들과 특별한 그런 수사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시민들의 제보도 있고요. 때로는 아이의 어떤 증언이 결정적인 그런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어떤 수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만한 기회를 갖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런 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평소에 주변을 잘 관찰하는 겁니다. 자, 보면요. 여러분이 지하철을 탔다고 한다면 지하철엔 차량 번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되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었죠. 어떤 그 지하철에서 갑자기 어떤 분이 막 그 휘발유를 뿌려놓고 막 불을 붙였잖아요. 다행히도 이렇게 사상자는 나지 않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옛날에 이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고를 할 때, 그냥 어서 일로 빨리 와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이 차량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 차량 번호를 신고할 때 얘기를 해주면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혹시 길을 잃었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지형지물을 보잖아요. 근데 그 지형지물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면 그 도로를 잘 보면은 도로에도 번호가 있습니다.
저 도로를 보니까 나 7이라고 써있는데요. 73 뭐라고 써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금방 그 자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상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도 보고, 또 이제 누군가 이제 차량으로 사고가 난 순간에도 그 도망가는 차의 그 번호판, 그것들 빨리 확인해가지고 그것도 기억해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차량은 번호판 하나만 있어도 그 차량의 주인까지 다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기는 아쉬우니까 여러분의 이제 과학수사 상식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몇 문제나 푸는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첫 번째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사망 후 체온은 서서히 떨어진다. 사체에 붙은 세균과 벌레가 활동 시 사체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O, X! 정답은 X!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사체에 세균과 벌레가 활동을 하면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다. 자, 멍이 생기는 이유는 피부가 충격을 딱 받을 때 작은 혈관들이 파열되어 그 속에서 흐르는 피가 스며나오는 것이다. 멍이 피랑 관련이 있을까요? 자, OX 정답은 O입니다. 맞습니다. 이 멍이 드는 이유는 그 작은 미세혈관들이 파괴돼서 그 사이에 피가 스며나오기 때문에 그 얇은 피부에 그런 핏자국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체의 뼈만 보고 나이와 성별, 인종, 키, 몸무게, 건강상태, 생활한 장소를 알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O. 자, 지금까지 세 문제 다 맞춘 친구들 있죠? 자, 두개골, 그러니까 머리뼈, 얼굴 머리뼈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의 얼굴 모습을 만드는 사람은 법의학자다. 이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에 대한 언급은 안 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은 정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법의학자의 얼굴 뼈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X였습니다. 법의학 미술가라고 합니다. 법의학자랑은 달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범행 현장에서 현장 수사관들이 특수한 옷을 입는 이유는 바이러스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문제는 조금 쉽나요? 자, 정답은 X. 그렇죠.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내가 모은 딴 거를 건드려서 나의 흔적이 거기 떨어질까봐, 머리카락이 떨어지거나 내 손자국이 날까봐 그걸 꽁꽁 싸매는 그런 옷인 것입니다. 자, 지문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 심지어 쌍둥이까지도 다르다. 자, 요거 우리 친구들은 쉽게 맞추겠죠? 정답은 O 맞습니다. 자, 일곱 번째 문제. 범행 현장에서 숨겨진 혈흔, 핏자국을 찾아내는 방법은 루미놀 시약을 사용합니다. 이게 아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한 그 PPT 글에는 있었어요. 그것을 발견한 친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O 맞습니다. 자, 혈액과 루미놀 시약이 만나면 푸른 형광색을 띠게 돼요. 그때 이렇게 그 자외선을 쫙 비춰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그 핏자국이 보이게 됩니다. 자, 8번 문제. 프로파일러는 범죄자의 범행 패턴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범죄 미술 전문가다. 문제의 감정이 보이죠? 자,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답은 X. 범죄 심리학 전문가입니다. 범죄 심리학. 자, 9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DNA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DNA로 범인을 알아낼 수 있다? 정답은 O 맞습니다. 범행 현장의 DNA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피해자의 것일 수도 있고 범인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화재 전문가는 불꽃의 색깔만으로는 타는 재료 물질을 알 수 없다. 불꽃의 색깔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게 어떠한 물질 때문에 타는지. 자, 요거 조금 어렵나요? 자, 이 마지막 문제. 요 문제까지 맞추면 100점, 난 100점이다 하는 친구들은 좀 긴장이 되겠는데요. 자, 정답은 X. 자, 재료의 성질에 따라 불꽃의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불꽃놀이 할 때 있잖아요. 그 불꽃놀이. 그 불꽃놀이가 바로 딱 터뜨렸을 때, 불을 붙였을 때, 그때
어떤 색깔을 내는가 원소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불타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불꽃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색깔의 그런 연출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물질을 불을 붙여보면은 그 불에 붙는 그 색깔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료를 어떤 것 때문에 불이 났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짧은 시간 이 수업을 했다고 뭐 얼마나 내가 많이 알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사실 이 낸 문제들이 사실 쉬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을 끝까지 여기까지 잘 따라줬다면은 선생님 기준에는 여러분 모두 어린이 과학수사대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어땠나요? 뭐 재밌는 부분도 있었고 저는 좀 무서웠어요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과학수사대 분들은 정말 끔찍하고 막 그런 정말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고 진짜 범인을 잡아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도 극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과학수사관 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럴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도 하고 응원도 해주시길 바라요. 자,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도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누군가는 꿈을 가지고 또 새로운 그런 과학수사, 미래의 과학수사관이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수업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날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